그 올해 6월달 문제랑 9월달 문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역별로 좀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좀 비교하면서 봐보도록 할게. 확동 두 친구 곧 줄게. 일단 11번부터 한번 봐볼까? 6월 11번 한번 먼저 봐보자. 6월 11번 문제 보면은 9월 11번도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위치, 그 다음에 뭐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11번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 맞지?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었어. 근데 뭐를 좀 주의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주의할 점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 항상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잘 보고 출발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는 습관을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달 11번 문제 보면은 이 문제는 출발 지점이 나와 있어, 없어? 6월 11번에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위치 함수의 상수가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1에서 출발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상황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9월달 11번 문제 봐보면 9월 11번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원점이란 말이 있잖아. 원점이란 말이 있으니까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서 적분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 그치? 이런 것들 잘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 그치? 1에서 출발했다라는 건 당연히 1,0이란 뜻이 아니지. 1,0이 아니라 그냥 1 그 자체야. 여기 1 그냥 1에서 출발했다. 1에서 출발했다. 그치? 지우야, 이거 마지막이야. 눈 감고 듣지 말고 한번 잘 들어봐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움직인 거리지.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항상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거 잊지 말고. 그치? 그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거 항상 생각해갖고, 그 다음에 속도가 바뀌는 지점 어딘지 체크하는 거. 그치? 이런 것들 예민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이 관련 문제도 얼마든지 실무에서는 어렵게 나왔었어. 근데 평가 문제에서는 되게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12번으로 넘어가 보자. 12번. 6월달 12번 문제 봐보면 6월달 12번 문제 이 정도로만 나오면 참 좋겠지. 그치? 이 점화식 문제 아주 쉽게 나왔었어. 근데 그래도 첫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차례대로 가면서 같은 경우가 언젠지를 A1과 A3가 같은 경우들 찾으면서 모순이 되는 경우도 찾고,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찾아서 그 중에서 최대값을 골랐었다. 그치? 근데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좀 너무 쉬웠어. 모르겠네. 어떻게 나올지는. 그치? 이렇게 좀 쉽게 나왔었던 형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9월 12번 문제에서는 이제 지수 함수로 이렇게 나왔다라 보면 돼. 그치? 근데 이 12번 문제, 9월 12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간략하게만 해주면, 결국에는 이 기하적인 특징이랑 그 다음에 이 좌표 사이에 관계를 잘 잡는 게 관건이다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주면 되겠지. 그치? 이 문제에서 기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AB랑 AC랑 같다였잖아. 그치? AB랑 AC랑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고, 또 넓이가 8이라고 하는 조건도 있었지. 그거 둘 다 이용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문제 되게 어렵게 푼 사람들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표시해보면 함수가, 지수 함수가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여기에서 길이가 이렇게 이 둘이 같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점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 공식 쓰고 거리 공식 써서 푼 사람들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정답 나와. 근데 기하적인 특징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같다라고 하는 걸 잡으면 훨씬 좀 빨리 풀 수 있었다.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x는 t였던 자리였고 여기가 x는 2t였던 자리였으니까 이거 이용을 해서 좌표끼리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문제 풀었던 거다. 그치?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어. 12번 문제. 13번으로 가볼까? 13번. 13번 문제는 이제 6월 달까지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9월 달에는 약간 경향이 바뀌었어. 근데 왜 알고 있겠지만 이거 너무 정말 많이 봤잖아. 13번 문제 정적분했을 때 이 정적분한 값이 통째로 0이 되는 경우, 그치? 이거에 대한 상황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지? A 더하기 C는 B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야. A 더하기 C 빼기 B는 0이다. 그치? 이렇게 봐야 한 번에 정적분했을 때 0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이렇게 보고, 뭐 주말에 강대X 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따로 지금 실무로 계속 풀고 있는 사람들은 보겠지만은, 이게 눈에 딱 띄게 나오지 않고 이 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 봐야 정적분한 값이 0이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놔라. 그치?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공통 부분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 그치? 예를 들어서 A는 B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A 플러스 공통 부분 S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B 플러스 공통 부분 S 이렇게 잡고 나서 여기다가 플러스 C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둬라. 그치? 잘 생각해놔 요거. 근데 이제 9월 달에 13번 문제는 이게 정말 오랜만에 바뀐 거야. 원래 13번 문제 계속 이거 나왔었거든? 이거 나왔었는데 9월 달 13번에서는 이제 극한 문제가 나왔어. 이 극한 문제 보통 15번에 많이 나오고 있었지. 극한 문제 나왔는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지? 그치? 그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존재하게끔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극한 값이 없을 수 있는 경우를 다 배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분모가 0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 이런 상황들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위에 0인자 2개 있고 밑에 그럼 0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지? 이거를 뭐 fx로 인수분해하고 공통인수를 묶고 나서 따졌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이했었는지 흐름이 전부 다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해놓고 다시 한번 푸는 연습해봐. 그렇게 해보면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13번 문제는 아마 이 극한 문제는 이번에 수능에도 나올 거야. 극한. 그치?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 놓기. 확인해봐. 그 다음에 6월 14번으로 가보면 6월 14번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였지?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였는데 여기 보면은 늘 주의하라고 했던 것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찾고, 그치? 이거 찾고, 그 다음에 완성해야 할 삼각형을 찾고, 이거 두 개를 목적으로 두는 거를 가면 되는데,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완성되는 삼각형 자체가 안 보여. 그 다음에 완성해야 할 삼각형도 어디를 완성해야 될지가 좀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였냐면은 어떤 관계식들이 있어. 이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뭐 잡혀있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의 원의 넓이는 25고 이쪽의 원의 넓이는 49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치? 그 각각에 대한 뭐 대변의 길이들을 표현을 한다라든가 해서 사인 법칙끼리 연결시킨다라든가 같은 공통각이나 공통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연결시킨다라든가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니까 이 관계식을 잘 찾아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연결시킬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치?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못 보면 안 되지. 여기 셋할 때 파이만 셋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표시 제대로 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못 볼 사람 없잖아. 그치? 그래도 표시 제대로 하면서 문제 풀란 얘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도 나올 수가 있냐면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길이랑 여기 이 길이랑 이렇게
현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도 세타다. 이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치?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게끔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이 닮음, 그 다음에 어떤 비례 관계, 비슷한 말이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찾아서 문제 풀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바로 9월달 걸로 가보면 알겠지만 9월달 문제 20번에서는 이 닮은 관계를 줬었어. 얘기를 해줬어. 빈칸 문제에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풀었던 건데,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떠올려 봐봐. 내가 관계식을 뭔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각관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인 법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인 b 값이 나오면은, 사인의 b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뭐의 b를 먼저 생각해? 길이의 b. 그치? 길이의 b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넓이로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지금 조는 사람들 수능장에서도 졸면 안 돼. 이따 그 얘기도 해줄게. 그 다음에 여기 9월달 문제에서 14번 가보면 9월 14번 문제는 이거랑 비슷해. 아까 얘기했었던 이 기하적인 특징들 있지? 14번 밑에다 쓸까? 이렇게 확인해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했었던 대로 기하적인 특징이랑 좌표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잡는 거.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 좌표를 설정하는 거에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대입이야. 대입을 통해 가지고 미지수를 완성시키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된다고. 그치?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좌표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주기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결을 시키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 그치?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 실제로 여기 주기성 지금 들어가고 있어. 뭐 대칭성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수원수투 문제가 올해 6월, 9월이 둘 다 좀 어렵지 않게 나온 편이고 선택 과목이 좀 어렵게 나왔었어. 그치? 근데 그런 기조가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 그 다음에 6월달 15번으로 가보죠. 6월 15번. 6월 15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새 번호별로, 그러니까 22번이 제일 어렵다 이런 거 조금 깨졌어. 그치? 깨졌는데, 그래도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는 15번인 것 같아. 15번, 21번에 수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치? 근데 특히 15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대부분 문제는 한 90% 이상의 문제는 그래프 추론 문제야. 그치? 근데 그래프 추론 NG로 따로 줬었잖아. 근데 그래프 추론 잘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이 15번 문제 다시 나오진 않을 거니까 뭐 큰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권에서 웅이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 하나만 갖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고,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까지도 이용했었어야 됐어. 그치? 그 A인 지점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까지도 이용해서 그래프를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치? 그래서 이 추론 문제들 침착하게 경우 나눠가면서 따져보는 거 다시 한번 주의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치? 그리고 9월달 문제 보면은 9월 15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프 추론 문제였지?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절대값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점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극값이 생기는 지점에 대해서 어디서 부호가 바뀌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였었다. 그치? 이런 것들 그래프 추론 문제 가장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풀어. 나중에 미리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푸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객관식 문제 먼저 정리를 해볼게. 그 주관식으로 가보면 6월달 20번 문제 봐봐. 6월달 20번. 합성함수 수능에 작년에도 나왔었어. 그리고 내가 올해도 나올 수 있다 얘기했었지. 이 FFX가 FX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미적분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미적분은 특히 수원수투는 이 합성함수가 나오면은 무슨 관계로 파악하라? 대응관계. 그치? 대응관계로 파악하라고 했던 말을 반드시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치? 여기 이렇게 세모 치고 생각을 하면은 꼴이 어떤 꼴인지가 지금 보이는 상인 거잖아. 그치? 뭐 여기서 문제에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x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치? 근데 이 x가 사실 세모란 말이야. 이거 지금 다 이게 세모지. 이거 지금 세모.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저 세모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결국 이 세모 값이 0과 3이 나왔나? 0과 3이 나왔죠? 0과 3이 0과 3이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따라서 이 세모를 다시 한번 식을 썼던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0인 경우. 그치?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이 0과 1과 3이다.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수열로 만들어서 마감을 했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근데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대응관계야. 대응관계를 보고 시작을 해라.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대응관계 잘 잡아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해봐. 이 문제. 뭐 빈칸 문제로 나와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만한 문제인데 이거 근데 그래도 빈칸 문제라도 또 못 푸는 사람들은 못 풀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잘 확인해봐. 이렇게. 그치? 그리고 9월 20번 보면은 약간 이제 올해 20번은 빈칸 문제로 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기도 해. 그치? 20번에서 빈칸이 나왔는데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였는데 이 닮음이 등장했었어. 이 닮음을 주지 않고 풀었으면 어려웠을 만한 문제라고.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닮음을 줬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빈칸 문제 관련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빈칸이 있어. 그 위에 어떤 식이 있어. 식이 이렇게 쭉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빈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게끔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여기 반드시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은 한 줄 이상의 계산이 생략돼 있어. 이 계산이 생략돼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직접 써서 계산을 하려고 해야 돼. 근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지? 라고 해봤자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계산이 생략돼 있는 구조가 빈칸에는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중간에 계산을 하고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생각을 해야지 얘를 한 번에 가려고 하면 문제 안 풀린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놓고 접근을 하면 되겠어. 그치? 20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리고 21번으로 가보면 21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도 또 극한이지? 결국에 6월달 15번 문제. 아까 6월 15번이었지? 6월 15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요 지금 미적분이 아니라 9월 15번이었나? 지금 21번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황 또 나왔잖아? 그치? 극한이 존재한다를 했을 때 특히 절대값이 들어간 분자나 분모에 대해서는 영인자 두 개 이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실전 개념? 그치? 그거 생각해서 이 gx가 뭔지 먼저 잡아놓고 나서 풀었던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이 극한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봐. 그치? 그 다음에 지금 6월달 21번이었고 9월 21번으로 가보면 9월 21번 문제 여기 부등식 문제였는데 이 부등식 문제는 세모, 어떤 별표, 그 다음에 네모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당연히 이거 한번 처리하고 이거 한번 처리하고 두 번 처리할 생각해야지. 그치?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필요하면 미지수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약간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인수 정리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입을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치? 이렇게 하나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거 그 문제였지. 그리고 바로 전년도에 이 비슷한 문제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잖아. 기억하고 있지. 이거 이렇게 됐었는데 요 세모랑 네모랑 갖다 놓고 그 x 값이 두 개 나왔었잖아. 두 개 나와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입해서 풀었던 문제가 작년 15번에 있었어. 작년 평가원 시험에서. 그치? 그 문제 여기 둘이 같은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봐라.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염두에 둬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22번은 6월, 9월 둘 다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선이야 잘 들어봐봐. 슬퍼.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데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으면 22번 문제 보면은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제 뭘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첫 번째는 두 가지 좀 염두에 둘 점 얘기해 줄게. 어떤 곡선이 있는데 곡선에 좀 미지수가 섞여 있어. 미지수가 섞임. 뭐냐면 예를 들어서 k 곱하기 2의 x승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y는 뭐 로그 2의 x 빼기 k라든가 뭐 이런 식들이 있지. 그치? 아니 여기 플러스 a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근선도 잘 모르겠고 이 지금 k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무리하게 곡선을 먼저 그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죠? 그게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은 어떤 기하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있어. 교점 아니면 어떤 기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해. 틀. 곡선이 들어갈 틀이 있지. 틀을 먼저 그리고 곡선은 사실 그 위에다가 얹기만 하는 거야. 심지어 곡선 안 그려도 문제가 풀려. 왜냐면은 그 곡선의 목적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라기보다도 마지막에 그냥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는 형태의 곡선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너무 꽂혀있지 말고 교점에 대한 얘기 나와 있으면 교점 잡아보고 교점을 만들 때는 방정식으로 해서 잡게 되는데 이게 밑이 같은 함수들, 밑이 같은 식들에 대한 방정식들이 되는 상황인데 뭐 EX승 같은 거를 t로 치환해서 하는 방정식도 많이 있었어. 그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확인해 놓고 기하적인 특징이 있으면 그거 잡아서 좌표 잡는 데 쓰고 이렇게 하고 틀을 먼저 잡고 나서 그 위에 곡선을 얹어라. 요거 했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 좋겠다. 그치? 그게 대표적으로 6월달 22번 문제였어. 6월 22번 문제 봐보면 이 a 값을 교점을 잡는 데 있어서 방정식 먼저 이용했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계산으로 갔던 거였던 거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 달 것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평가원 거 10개 넘게 풀었거든. 최근에 하면서 점검하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 뭐가 매우 중요하냐면은 이거 밑이 같은데 y는 예를 들어서 x 빼기 2 이런 형태 있어. 다른 하나는 y는 뭐 로그 a의 뭐 x 그냥 정말 쉽게 가보자. 이렇게 두 개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함수 어떻게 하고 싶어? 평행이동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치? 평행이동 시켜놓고 나서 역함수 관계를 비교하고 싶어지지. 그치? 그거를 반영을 해서 좌표를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밑이 같아. 이렇게 밑이 같을 때는 평행이동을 내가 어떻게 시켜서 비교를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다음에 비교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겠다. 그렇지? 예전에는 좀 평가원 시험에서 평이하게 나올 때는 이게 평행이동 없이도 역함수 관계가 보였었어.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이 함수들을 어떻게 평이동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생각들 좀 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 확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 확통은 결국에 세 가지야. 핵심이. 28, 29, 30번에 나오는 확통 문제에서는 뭐였냐면은 중복조합,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문제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확률. 요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주로 29번에는 민준이 듣고 있어? 잘했어. 주로 29번에는 통계가 많이 나왔었고 28, 30번에는 중복조합이랑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거 확인해 놓고 6월달 확통은 통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 문제가 이렇게 둘 다 조건부 확률이나 중복조합이 나왔었다고 보면 되는데 9월달 확통을 봐보면 9월달 확통에서 결국에 말이 길어서 그렇지 이거 독해를 좀 잘 해놓으면 그러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좀 써볼까? 됐을까?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뭐 1
이런 구조들이 있지. 분모에 뭐가 들어갈지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문제 풀기. 그치?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에 관련한 문제는 전체 틀을 어떻게 잡고, 그러니까 나누는 걸 어떤 순서로 나눌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온다고. 그 예외적인 경우들 어떻게 배제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이런 것들 한번 염두에 둬봐.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미적분 가장 관건은 뭐냐면은 28, 29, 30번을 잘 푼다는 두 번째야. 두 번째고, 여기가 멘붕이 오는 순간은 25, 26, 27에서 문제가 한 번에 안 풀렸을 때거든.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냥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라고 해서 그러지 않을 수 없어. 그치?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 방에 안 풀릴 수 있으니까 25, 26, 27에서 안 풀렸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기. 그치?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28, 29, 30번 중에서 내가 그 다음으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급수 문제를 했어. 29번. 급수 문제 잘 풀 수 있게끔 하는데, 이 급수 문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면은, 여기는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거, 첫 번째, 일반항이 없을 때 일반항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호, 결국은 부호 추론 문제야. 대부분의 문제는 부호 추론. 부호 추론이니까 첫 항이랑 그 다음에 어떤 D, 그다음 공비, 이런 애들의 부호를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수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확인하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아는 내용이지만 뭐 시그마 별표는 3이다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리미트 세모 별표는 0이다, 뭐 이런 것들도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 문제 있지.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가 뭐의 미분꼴인지 아니면 둘이 어떤 관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조건들이 나올 때 뭐 인테그랄 뭐 gx dx, 인테그랄 x gx dx 이런 게 나오면서 약간 우리 눈을 혼란스럽게 하기는 한데,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연습 많이 했거든. 연습 많이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요 관련 문제들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그치? 그리고 결국에 그냥 가장 끝판왕은,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거는 합성함수가 맞아. 합성함수를 좀 마지막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합성함수도 뭐 많은 문제들 풀어봤지만 어쨌든 시간 관리 상황에서나 어떤 다른 문제들 네, 어떤 순서를, 중요도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를 접근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내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안 나왔다고 했던 주제는 이거였었지? 다변수 함수의 미분. 그치? 다변수 함수의 미분이 나올 때가 좀 됐어. 뭔지 알고 있지? 변수 여러 개 등장하는데 걔네끼리의 변화를 엮어서 문제 푸는 문제들. 그치? 라이프니츠 미분법으로 해서. 그치? 요거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니까, 요거 지금 최근 기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해봐. 그치?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면, 이 도형이 들어간 상황에서의 뭐 적분 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어. 급수 문제 말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도형의 적분이라고 봐도 되고, 그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27번 같은 문제 몇 번이지? 6월달 27번 문제, 미적분 6월 27번 문제도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이거 다시 풀라고 해도 못 푼 친구들이 있었어. 이런 문제가 우리를 꼬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도형 문제 좀 잘 확인해 놓기.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해줄 얘기는, 남은 일주일이 안 남았네 이제. 시간을 늘려줄까? 계속 얘기했잖아. 일주일 좀 남았을 때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다고. 뭐 때문에? 탐구 때문에.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야지 뭐.
여기 내가 적은 거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인데 그러니까 1실무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돼. 근데 하루에 하나 보는 거 너무 많다 하면은 이틀에 하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3개 정도라도 좀 더 풀어보는 형태로 그렇게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실무 푸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평가원 거 다시 풀어봐도 돼. 평가원 거 좀 시간 조금 더 짧게 잡아서 90분 정도로 잡아서 다 풀 수 있는지 확인해봐. 90분 잡고 100점 안 나올걸 아마? 나오면 좋지. 나오면 좋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거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문제를 풀고 새롭게 뭔가를 알아봐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 뭘 해보냐면은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문제 푸는 순서를 명확히 하고, 검토 언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답안지에다 언제 옮겨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보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내가 예시를 들면, 이거는 그냥 예시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7번 보지도 않고 16번부터 19번까지 풀어. 그 다음에 뒤에 보지도 않고 23번부터 26번까지 풀어.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에 푼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 풀고, 20번부터 21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27번이랑 29번 풀고, 요렇게. 요거를 두 번째 세트로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번 풀고, 22번 풀고, 28번 풀고, 30번 풀고,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번호 간에 난이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수능에서 꼭 이렇게 간단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정착을 시켜 놓으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얘부터 풀고 이렇게 가면 되고, 나는 그냥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좋아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4개 풀어도 되고. 그치? 이 순서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만 안 하면 되냐면은 수능장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치? 특정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 기출 통해서 다시 태도 정리하는데, 태도 점검 하는데, 특히 유형별 점검을 해보면 도움이 돼. 근데 이게 정복 엔제라고 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떤 방식의 복습이 지금은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버렸으면 안 되는데 내가 다 모아놓으려 했는데 컨스탄트라든가 아니면 그거 있었던 거 기억은 나지? 27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었고. 그치? 그냥 아니면 지금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풀었던 강대 X라든가 서킷 X라든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1회, 2회 복습, 3회 복습, 4회 복습, 16회 복습, 아주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내가 자꾸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좀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횡으로 공부하는 건 그만하고 이렇게 종으로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삼각함수의 활용만 골라서 풀어. 그치? 해보면 16개 강대 X 16회 부분을 봤더니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틀렸어. 그러면 5개 각각 왜 틀렸는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정리해놔야겠어? 누구 노트? 고양이 살아있지?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지? 고양이 살려야 돼?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이거를 노트에 정리를 해서 내가 자꾸 뭐해서 오차가 나고 있다고 하는 걸 표시를 해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 추론 문제를 쭉 살펴봤더니 16개 중에서 15개를 틀렸어. 그러면은 그럼 좀 나중에 봐. 그럼 그건 지금 볼 때가 아니야.
볼 때 아니고, 그냥 내가 충분히 달려들 만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틀리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거를 지금 주력으로 보란 얘기야. 그래서 이 종으로 푸는 연습을 해놓으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오답의 유형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라는 얘기야. 오답 유형, 요약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치? 이거 어디에? 고양이 밑에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내신 공부하면서도 계속 실수 때문에 아쉬웠던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 실수 유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실수 유형 정리를 하는데, 여기 뭐 부호를 자꾸 잘못 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연산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제를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 독해를 좀 잘하는. 자기만의 그런 유형들이 있다고. 그거를 체크를 해놓고 뭐 하냐면은 시험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이거 주의해야겠다. 그치? 확통이라고 하면은 자꾸 여집합 상황, 여사건 고려 안 해서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틀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번호 위에다가 이렇게 C라고 이렇게 써놔. 컴플리먼트 약, 아니면 1빼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놔야 다시 볼 때 도움이 되지. 열심히 계산해서 125분의 57 열심히 계산해놓고 이 둘이 더해서 정답인지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1에서 뺐어야 됐어. 이거 얼마나 속상해. 이게 4점짜리 문제인데. 그치? 그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놓기.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해보고, 이 얘기는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 국어나 탐구 같은 데에도 좀 적용을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영어는 그냥 풀어야지 뭐. 그리고 이제 아니야, 영어도 잘 챙겨.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 근데 영어는 근데 평소에 제일 잘하는 게 영어 아니야? 아무튼 수능날 할 거 정리 노트 가져가기. 근데 정리 노트 챙기는데 수학만 챙기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국수, 영탐 다 챙겨. 이렇게 욕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요약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문제 풀면서 새로운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단권화를 해가. 단권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리 노트를 좀 잘 해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뭐 수험표 이런 거는 잘 하겠지? 그런데 요 시계 깜빡하는 사람들 있거든? 이 시계 여기 앞에다 안 올려줘. 그치? 앞에 시계 없으니까 시계 갖고 가야 돼. 그치? 그리고 그 수능날 아침에 경찰차 타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징조가 보여. 지금 최소한 5시 반이나 6시에는 일어나는 연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12시인데 졸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수면주기 갑자기 안 바뀌어. 갑자기 안 바뀌니까 철저하게 연습해야 돼. 11시쯤에 자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5시 반, 6시 사이에 일어나고. 뇌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지나가야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일찍 일어나는 거 연습 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미리 해봐. 내가 MBTI에서 P다 상관없어, J다 그러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시뮬레이션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문제 풀 때 뭐 영어에서 듣기 평가를 하나 놓쳤어, 못 들었어. 근데 그거 집착하다가 이제 다음 거도 못 듣고 막 뒤에 거도 못 풀고 이럴 수도 있거든. 너희 평소에 모의고사 풀 때는 경험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그냥 영어 문제 하나 틀려도 돼 하고 빨리 마음 먹고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 있지. 그치? 그러니까 미리 그 마인드를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그런 정리들.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 너희 8번 문제 안 풀리면 어떡할 거야? 3점짜리인데 8번 문제. 한 번 더 풀 거야? 한 번 더 풀 수도 있지. 근데 2번 더 풀 거야? 안 돼.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 본 게 있구나.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풀리겠지. 동일신이 도와주겠지 생각해.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돌아서 풀린다 생각하고 반드시 넘어갔다가 돌아오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의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얘기거든. 이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변수가 될 수가 있어. 그 시험장에서 거의 친구 한두 명밖에 없을 거거든. 못 보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다리를 떠는데 그게 눈앞에 자꾸 보이기도 하는데 심지어 소리까지 들려. 떠는 소리가. 그럼 어떡할 거야? 뒤에 친구가 시험 보다가 코를 골고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옆에 친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얘가 미쳤나 봐. 컴퓨터로 풀고 있어. 그래서 찍찍찍 소리가 계속 들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럴 때 뭐 참고 있으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해도 돌발 상황 나올 수 있어.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놔라. 그치? 그리고 내 자신이 빌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고, 그치? 그렇게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약간의 조금 이제 밥 먹기 전에 좀 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해주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급동 관리?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잘 장 비우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잘 안 되면은 국어 시간 때 이렇게 약간 예민한 사람들 장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국어 시간 때 시간 5분 10분 날리는 거 되게 아깝잖아. 그치?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배 아프면 가야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은 하되, 되도록이면 그런 팩터까지도 좀 염두에 둬놔라. 이런 것들도 다 주의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점심 뭐 이렇게 영양 보충한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고기 같은 거 막 많이 가져가기보다도, 아마 소화 안 되는 상황에서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국어 보고 수학 보고 나서 좀 힘든 상황에서 먹어도 될 수 있으니까 좀 가볍게 먹고 영어 시간에 졸지 않게. 의외로 탐구 시간에 조는 사람들 많아. 과탐, 사탐 시간에. 지금 그것까지도 좀 다 생각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 맞춰보지 말고, 옆에 친구들 답 맞추고 있는데 틀린 답 얘기하고 있어, 서로. 그러면 쟤네 틀렸네 생각해. 너희가 그 반에서 제일 잘해. 그치? 근데 옆에 애들이 나랑 똑같아, 답이. 그럼 맞은 답은 얘기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그치?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돼.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남은 5일 동안 공부 착실하게 해보고, 나는 뭐 계속 월화수목 학원에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 궁금한 거 계속 있거나, 아니면 좀 혼자서 마음에 진정이 안 돼, 안심이 안 돼, 그럼 그냥 와서 여기서 공부해. 여기서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내가 얼른 피자 갖고 올 테니까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더 할 거 남아있는 친구들,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쪽 옮겨가서 더 하면 되고, 밥 먹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조금 일찍 가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내가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준비한 걸 줄 테니까 받아. 이거 좀 같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이 여기 끝에서 있거든요. 조금씩 들고 하셔도 돼요. 네. 이 떡은 학원에서 준비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건에 이름 써져 있어. 이걸로 머리 열심히 감아. 그리고 좀 손편지 조금씩 한 명씩 썼거든. 약간
이거 하나씩 받아가면 돼. 민준이 있어. 왜? 응. 너무 애썼어 그동안. 아, 조금 기다려.